안녕 여러분. 제가 오늘은 니트를 입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. 아직 2021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제가 작년에는 어떤 영상을 올렸는지 쭉 보는데 작년 5월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. 아직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. 아무튼 1년이 지난 만큼 새로운 꿀템도 많이 생겼고 또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이번 영상도 바로 시작해볼게요. 고고!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클렌징 제품이에요. 저는 메이크업 지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더라고요. 대체 메이크업 지워주는 기계는 언제쯤 발명이 되는 건지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귀차니즘을 가진 저에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 생겼습니다. 빠르고 간편한 클렌징 원하신다면 이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키노닉스 카모 클렌징 패드입니다. 패드가 클렌징계도 접수한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클렌징 패드라는 이름답게 물티슈 같은 재질이 아니고 올록볼록한 엠보면이 있는 패드 제품이에요. 통이 이렇게 큰 만큼 패드 사이즈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. 한 장으로 어지간한 클렌징은 다 할 수 있어요. 보통 패드는 각질이나 피지 정돈용으로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 제품에는 파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클렌징과 함께 자극 없이 각질 정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일반 클렌징 워터보다 메이크업을 잘 지워줬고 이 클렌징 액이 짜면 쭉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흠뻑 적셔져 있어서 올록볼록한 엠보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극이 굉장히 덜했어요. 저는 오히려 일반적인 물티슈 같은 타입의 클렌징 티슈보다 이 제품을 썼을 때 자극이 훨씬 덜했어요. 물티슈 같은 타입은 티슈 자체는 조금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액이 많이 안 적셔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번 문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따끔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을 쓰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. 일단 지나가는 자리마다 메이크업을 바로 지워주기 때문에 여러 번 문지르지 않아도 돼요. 정말 빠르게 슉슉 닦아서 클렌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는 촉촉함도 남아서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다만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. 이 제품이 다 좋은데 눈 안에 들어가면 좀 따가워요. 클렌징력은 좋아서 살살 문지르면 마스카라까지 다 지워지는데 문제는 이 액이 눈 안에 들어가면 따갑기 때문에 이 패드로만 클렌징을 할 때는 눈 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살살 지워주는 편이에요. 아니면 립 앤 아이 리무버를 따로 사용해주고 이 제품으로는 베이스만 지워주는 편이에요. 이 제품으로 다시 한번 닦아주면 그 립 앤 아이 리무버 특유의 기름기까지 지워지더라고요. 쓰기 간편하고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잘 지워져서 저처럼 클렌징을 귀찮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쓸 때마다 무조건 쟁이기 시작한 제품이에요. 미장센 살롱 플러스 클리닉 10 샴푸 앤 트리트먼트입니다. 이 제품은 처음에 써보자마자 이게 뭐지? 이 부드러움은 대체 뭐지? 라는 굉장히 좋은 충격을 가져다준 제품인데요. 제가 염색을 하고 난 이후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너무 엉키고 뻣뻣해서 제대로 감기가 힘들었어요. 시원하게 두피를 만지면서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. 이 밑에 머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트리트먼트로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는데 두피 부분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. 그나마 헤어스초를 사용하면서부터는 두피 쪽만 따로 부드럽게 해주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샴푸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줘서 두피 부분까지 아주 시원하게 감을 수가 있더라고요. 진짜 처음에 사용하자마자 너무 만족했어요. 이전 영상에서 이브로시 헤어스초를 극찬했는데 이브로시 제품이 두피에 쓸 수 있는 린스 같은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그 정도로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샴푸들이랑 비교해보자면 월등하게 부드러워져서 저처럼 머리카락이 잘 엉키고 뻣뻣하시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이 제품에 익숙해져서 쓰다가 다른 제품을 쓰면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. 결국에는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샴푸할 때부터 부드러움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! 이 제품은 더 좋습니다. 이 제품은 바르자마자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는 게 즉각적으로 느껴져요. 보통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바르고 나서 흡수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편인데요. 이 제품은 딱 10초만 발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전에 샤워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진짜 바르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방치를 해두는 편이에요.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게 더 부드러운 느낌?
저는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씻어내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씻어내는 편이에요. 이 두 가지 제품을 쓰고 나서 머리카락을 말리면 에센스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차분하게 말려지더라고요. 물론 에센스를 바르는 게 더 좋긴 합니다. 이왕이면 에센스까지 같이 사용해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월등하게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처럼 머릿결이 좋지 않으시다면 이 제품 사용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 제품 사용하면서 정말 주변에 전파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. 제 친구들, 지인들한테 소문을 많이 내고 다녔는데 저 따라서 구매해서 써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인상이 다 똑같더라고요. 이거 뭐지? 이 부드러움 뭐지? 하는 게 정말 다 똑같았어요. 정말 추천하고 나서 뿌듯함을 느낀 제품이에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킨푸드 제품들이에요. 한 가지가 아닙니다. 제가 추천템 영상에서는 가능한 같은 브랜드의 제품만 소개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. 요즘 스킨푸드가 정말 열일하는 것 같아요. 워낙 좋은 제품이 많이 발견돼서 점점 많이 써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스킨푸드 제품만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제품!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엔자임 파우더 워시입니다. 이 제품 정말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이에요. 진짜 너무 좋고 효과 많이 봤는데 의외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. 어디에 좋냐면 각질 제거, 블랙헤드 제거에 너무 좋습니다. 이 제품은 가루 타입으로 된 효소 클렌저예요. 블랙슈가에 파파인 효소가 더해져서 딥 클렌징과 각질 케어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저는 보통 클렌징 제품을 고를 때 많은 기능을 기대하진 않아요. 그냥 트러블만 안 생기고 클렌징만 잘 되면 된다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사용할수록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특히 효소 타입인 만큼 블랙헤드의 효과를 많이 봤어요.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한두 번만 써도 피부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.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좀 깊숙하게 박혀있는 건 여러 번 써야 효과를 봤고요. 그 털처럼 삐죽 나와 있는 건 한 번만 써도 효과를 많이 봤어요. 세안하고 나면 그 털 부분이 없어지더라고요. 이 제품도 쓰다가 안 쓰면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가루 타입 클렌저여서 물을 살짝 섞어주면 거품이 나는 제품인데요. 그 거품으로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세안해주면 돼요. 거품은 무난무난하게 잘 나는 편이었어요. 막 빡빡하게 나는 편은 아닌데 클렌징하기에는 무난했고 오히려 효소 제품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한 팩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여행 가거나 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통에 들어있으면 물이 따로 안 들어가더라도 약간 뭉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은 이렇게 한 포씩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어요. 그리고 이 한 스틱의 양이 꽤 많아서 저는 반으로 나눠서 쓰는 편이에요. 이 제품은 사용하면서 별다른 단점은 못 느꼈어요. 진짜 한두 번만 써도 부드러운 피부결을 바로 느낄 수 있어서 자극 없이 각질 제거, 블랙헤드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스킨푸드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예요. 요즘 정말 핫한 제품이죠. 검색창에 스킨푸드만 쳐도 캐로 패드가 자동 완성이 되더라고요. 이 제품도 진짜 쓸 때랑 안 쓸 때가 차이가 너무 큰 제품이에요. 정말 피부결에 도움을 많이 받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당근씨 오일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는 수분 패드예요. 이 제품은 일반 패드와 다르게 굉장히 폭신하면서 부드럽고 한 장을 반으로 떼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집어 올릴 때 잘못 집으면 반반으로 분리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잘만 잡으면 괜찮습니다. 이 제품은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. 피부는 예민한데 저처럼 각질 제거는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. 패드가 정말 보들보들해서 이걸로 각질 제거가 될까 싶은데 세상에 이렇게 매끈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제품은 진정 효과도 뛰어나서 패드를 얼굴에 붙이고 5분 정도 있다가 얼굴 전체를 닦아주고 에센스를 두들겨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제품인데요. 저는 조금 귀찮아서 패드를 붙이고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패드로 얼굴을 여러 번 닦아주고 남은 에센스를 두들겨서 흡수시키는 편이에요. 저는 이렇게만 해줘도 효과가 잘 느껴지더라고요. 이 안에 있는 에센스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패드는 보통 피부결 정돈용으로 쓰잖아요. 저도 그것만 바르고 사용을 한 건데 사용한 다음 날에 피부가 굉장히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저는 진짜 다 마음에 들었어요. 굳이 아쉬운 걸 뽑아보자면 이 제품이 정가가 26,000원으로 다른 패드 제품에 비해서 기본 단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. 그런데 패드 자체가 도톰하다
보니까 한 장 한 장 쓸 때마다 줄어드는 게 잘 보이더라고요. 써갈수록 팍팍 주는 게 보여서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. 그래도 효과가 너무 좋아서 저는 계속 재구매할 것 같아요. 피부가 예민해서 일반 패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, 자극 없이 피부결 정돈이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역시나 재구매를 거듭하고 있는 저의 블랙헤드와 좁쌀 여드름을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. 여름 되면 더 손이 많이 가는 제품, 케라크닐 PP 크림입니다. 이 제품은 트러블이랑 피지 조절에 정말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에요. 총 몇 통 썼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정말 꾸준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고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써가서 이렇게 쟁여두고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제품을 오돌토돌 올라오는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를 녹이는 데 쓰고 있어요. 생긴 것만 보면 약간 연고처럼도 보이는데요. 제형은 연고라기보다는 묽은 크림 제형이고 발랐을 때 답답하거나 끈적거리지 않아요. 이 제품은 효과가 강력하다기보다는 꾸준히 발라주면 각질과 피지가 정돈되면서 오돌토돌 올라왔던 게 쏙쏙 들어가는 제품인데요. 저는 이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제 피부가 마찰 자극에 약해서 피부염이 잘 올라오는 피부인데요. 그런데 피지 폭발, 각질이 항상 쌓여서 좁쌀 여드름도 마구마구 올라오는 피부거든요. 아무튼 이런 노다 피부인데 좁쌀 때문에라도 각질 정리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강한 제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되지만 최대한 순한 제품 여러 개를 구비해두고 그날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제품을 쓰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 제품은 마찰 없이 피지와 각질을 녹일 때 쓰고 있어요. 피지가 오돌토돌 올라온다 싶을 때는 여러 번 롤링해서 얇게 발라주고 좁쌀이 아예 뾱하고 올라온 부분은 도톰하게 발라주는 편이에요. 저는 이마랑 턱끝에 피지 분비가 많은 편이어서 이마랑 턱끝은 거의 크림 바르듯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편이에요.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발라주면 세안할 때 피지가 손톱에 걸려서 나오기도 하고요. 좁쌀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쓱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붉게 올라오는 화농성 여드름보다는 좁쌀 여드름의 효과를 더 많이 본 제품이에요. 그리고 블랙헤드에도 잘 맞아서 저는 코 부분에도 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. 그런데 순한 편이라고 해도 각질을 정리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극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. 뭐 튼튼한 피부라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며칠 사용하다가 하루 이틀 쉬고 다시 사용하고를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얇게 바를 땐 좀 괜찮은데 도톰하게 바를 때는 가끔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바르는 양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이 저한테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어서 평생 안고 갈 제품 중 하나예요. 저처럼 피부 예민한데 좁쌀은 올라온다 하시면 이 제품 꼭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극찬했던 밀착력 최강 쿠션이에요. 비레디 마그네틱 피팅 쿠션 4 히어로즈입니다. 확실히 좋은 제품은 처음 쓸 때부터 느낌이 오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제품이에요. 제가 쿠션, 파운데이션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밀착력인데요. 정말 쿠션인데 이 정도로 밀착력 좋은 제품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감동했어요. 마그네틱 피팅 쿠션이라는 이름처럼 얼굴에 철썩철썩 붙습니다. 저한테는 정말 밀착력 탑인 쿠션이 됐어요. 이 제품 사용하면서 또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얇게 발린다는 거였어요.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도 괜찮아서 발랐을 때 무거운 느낌이나 텁텁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. 잡티가 자연스럽게 커버는 되는데 완벽하게 되는 편은 아니어서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컨실러를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점, 코 모공이 너무너무 예쁘게 커버돼요. 끼임 없이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타입은 세미매트 타입이어서 바르고 나면 언뜻 광이 도는 편이고 발랐을 때 건조하지 않고 살짝 촉촉한 타입이라 여름에는 파우더 처리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은 제품이에요. 지속력은 좋았고 무너짐도 지저분하지 않았어요.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복합성인 제 피부에서는 기름 때문에 지워지거나 하진 않았어요. 그리고 파우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노세범류의 파우더를 발랐을 때 확 매트해지는 타입은 아니어서 파우더를 빡빡하게 바르지 않는 이상은 마스크를 썼을 때 베이스가 벗겨지기보다는 살짝 녹아나는 느낌이라 수정하기도 편했어요. 마스크를 봤을 때 묻어남은 있지만 지워졌다 할 정도로 벗겨지는 타입은 아니었어요. 평소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컬러였어요. 무려 21호부터 29호까지 있습니다.
컬러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이 비레디라는 브랜드가 남성분들을 겨냥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브랜드여서 확실히 컬러가 어두운 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편이에요. 제가 쓰는 건 제프리 컬러인데 이게 25호거든요. 그런데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 제품이 좀 더 차분한 편이에요. 차분한데 이게 마냥 어두운 느낌은 아니고 컬러 자체는 너무 예쁘게 뽑혀서 자연스럽게 쓰기 좋더라고요. 제가 피부톤이 애매해서 뭘 써도 너무 노랗거나 붉을 때가 많았는데 이 제품은 딱 그 사이였어요. 진짜 밀착력, 커버력, 지속력, 컬러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오랜만에 귀한 쿠션 만나서 정말 목이 터져라 추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.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짠! 이렇게 오늘은 1년 만에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. 어떻게 저의 영업이 통했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 보여드린 제품 전부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제품이어서 진짜 어떻게든 더 영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. 어떻게 솔깃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의 영업이 성공적이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. 안녕!